저기 우리 홍장표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죠? 오늘도 네, 청문회 하는 국장 수준인데. 홍정표입니다. 네, 그 가학고 설립을 비롯한 미래 인재 육성 방안에서 질의를 할 건데요. 네. 지금 여기 어디였어? 화면 어디였어? 화면 좀 틀어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첫 번째 이렇게 그동안 이제 진보 교육감이 하향 평준화 정책으로 영재 교육은 양적 질적으로 이게 사양길에 좀 들어섰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국토는 좁고 지하 자원도 부족한데 세계와 경쟁하는 길은 인재 양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PPT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지금 여기를 보면 지금 서울이 지금 2개, 경기가 하나, 인천, 부산, 경북, 경남이 2개씩이고 나머지는 하나씩 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경기도 학생 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네, 150만이 넘습니다. 그렇죠. 뭐 저기 인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인천은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 20만 이내로. 네, 그렇죠. 거기가 30만입니다. 그러면 서울 우리가 대표적으로 서울은 몇 만입니까? 서울은 저희보다 뭐 훨씬 작은 100만 뭐도 안 되는 규모. 네,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78만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 150만이라는 학생 수가 다가가는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북가고도 지금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78만에 2개. 예를 들어 30만인데 인천도 2개. 그 다음에 부산은 29만인데 2개고. 경북은 뭐 25만. 그 다음에 다른 지역들을 보면은 나머지 전북, 제주, 뭐 전남 저런 경우는 10몇만이에요. 그러면 하나예요. 그러면 경기 150만이면 과연 몇 프로가 되는 차이가 날까요? 네.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게 보면 그 학급 수도 한번 봐주세요. 학급 수가 지금 20학급, 24학급, 경기도 15학급인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 합치면 24학급이고 나머지들도 30학급. 다양하게 경기도보다 훨씬 지금 많습니다, 지금.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또 보면은 그 정원수도 한번 봐주세요, 정원수도. 그리고 면적수도 한번 봐주시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저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그 과학고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 조사한 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평균의 학생들의 과학고 경쟁률이 3대1 수준인데 경기도는 10대1입니다. 뭐 네. 상당히 심각하고 최근 16년 동안 한 개도 이렇게 과학고를 설립을 안 했다고는 하지만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12월 말에 보고서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위탁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도 아까 지금 다시 왜 안 내려가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전국 평균이 3.83대 1이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11대 1 정도로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본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좀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자원이 많거나 그러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자원도 없는 나라고, 뭐, 일단은 이제 우리 그 땅도 좀 되게 좁은 편이잖아요. 대한민국 땅이. 근데 결론은 우리나라가 성장한 이유가 인재 양성을 하면서 성장을 했다고 저는 본의원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150만에 어떻게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과학고 하나, 뭐 수원에 있던 그 옛날 과학고 있었지만 영재고로 바꿨잖아요. 근데 이 과학고의 중요성이 뭔지 아세요? 국장님? 뭐 흔히들 그 영재 한 명이 과학 그 산업 한 자리가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예.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과학고는요, 타 도에서 올 수가 없어요. 네. 타 시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면 경기도 학생들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영재고는 전국 위주로 다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과학고등학교가 만약에 경기도 학생들은 결론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서울로 갈 수도 없고 지방으로 갈 수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빨리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이 질의를 작년 행감 남부청에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것 나오는 바람에 그걸 못한 거예요. 저희가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의 정말 아이들은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들의 과학고 진학을 위해서 타시도로 이사를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공감하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요청을 드리고 교육부에서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올해 비로소 정책 연구를 통해서 저희는 최소 2-3개 이상 추가 지원을 해달라고 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그 되는 고난에 가서 요청을 하던 어떻게 요청을 하든 어떻게 이해를 시키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경기도의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를 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적으로 많이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아이가 만약에 예를 150만 명의 아니면 수치상 10몇만의 학생들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좀 전에 2-3개 정도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균형 발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대도시에다가 만약에 과학고를 설립하면 더 과밀학급을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과연 이 과학고등학교를 어느 지역에다 선정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광주라든가 아니면 뭐 화성이라든가 평택 쪽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과밀학급이 아닌 왜 다른 사람들이 올라오게 우리가 이제 어떤 문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쪽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좀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부터는 과학고가 과밀학급에 몰려있는 대도시에 몰려있는 아닌 약간 균형 발전 학생들의 그 균형적인 교육 수업을 위해서는 약간 외곽지 쪽으로 움직여주는 게 더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본청에서 다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